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레버리지 저희 이번에 모실 강사님은요. 우리 사업에 꽂힌 레버리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강사님이세요.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리더가 리더를 배출하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강사님이신데요. 이번 시간 정말 어렵고 귀하게 모신 최성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성결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앞줄에 계신 사장님들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경민 사장님 목소리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막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른 공유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방에서는 명섭사님이 애셋을 재워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레버리지? 네, 보이시죠? 잠깐만 이렇게 옮겨놓고. 잠깐만요. 이렇게 넘겨볼게요, 한번. 오늘의 할 내용은 레버리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해도 되나? 레버리지 되어 있는 과정 중인데 내가 해도 되나? 근데, 주시는 기회를, 기왕에 내가 받은 이 책을 내가 다 씹어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렇게 내가 랑연북을 깊이 들여봤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할까? 여기 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앞쪽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9시 반까지라 물론 스타트업과 CRM 그리고 306 하나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뉴스킨 사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우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막 조직이 빨리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책 안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냥 레버리지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적은 힘을 들여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사업을 해서 큰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4페이지 맨 밑에 그렇다면 리크루팅 확장과 유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5페이지에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다운라인이 리크루팅 될 확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성과나 성장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그럼 이제 레버리지와 조직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고 뉴스킨의 대리점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진정한 레버리지의 꽃을 내가 정말 갖고 싶다. 정말 건강한 포도송이를 갖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EBP가 되십시오. 바로 14페이지 EBP의 가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누스킨 사업을 했다라면 저는 천천히 갈게요. 그렇다면 파트너 사장님의 성공을 천천히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EBP가 먼저 되어야지 EBP가 될 수 있도록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 EBP가 되려고 목표를 가지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레버러지의 본질 두 가지는 재구매와 확장인데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같은 비전을 보고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돕는다면 여러분은 조직을 갖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사업 시작 후 EBP는 306의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송이가 내 조직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막 주렁주렁한 포도송이 하나 말고 여러 개가 막 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평범한 사람이 성실함과 배움으로 일정 시간 노력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무한 확장의 레버러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학력도 기술도 은행 잔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의 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올바르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 또한 뒤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감사했던 건 대통령이 와도 내가 해야 될 걸 그분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출발점이 누구나 똑같구나. 뉴스킨 사업에서 시작점이 똑같은 그 공평한 시장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EVP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뒤에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의 9장에서 따오신 거예요. 돈은 언제나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은 많이 파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리더십을 키워라. 모든 사분면에는 각각 리더들이 있다. 그러나 4개의 사분면 모두에서 리더십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비사분면의 의미다. 비사분면에서는 리더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자질이란다. 돈은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돈은 언제나 훌륭한 리더들이 이끄는 사업체로 최고의 경영팀이 존재하는 곳으로 흘러들기 마련이다. 제가 한예진 씨가 모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예능에서 축구팀의 그 주장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델일 때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였대요. 그냥 나 혼자 톱이면 됐었고 나 혼자 내 기술로 내 워킹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면 되는 일이었는데 축구팀의 주장이 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 팀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리더십은 비사분면에서 필요하고 뭔가 팀을 이끌 때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EVP가 되고 EVP를 복제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거대한 권리 소득의 큰 금액을 원하신다면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건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리더십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EVP가 되고 EVP를 복제하자. 왜 그렇게 EVP가 먼저 돼보라고 할까요? 거기엔 이 비즈니스의 비밀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쭉 가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넘어갈게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EVP가 되어야 하고 PA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PA가 되려면 일단 EVP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PA가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팀엘리트 트립을 가야 되고 뭐 조직이 생겨야 되는 이유도 물론 맞죠.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킨의 보상 기억나시죠? 쉐어, 빌드, 리드.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쉐어는 1대 6%의 커미션을 받는 소비자 보상, 빌드는 전체 소비자 볼륨의 5에서 40%를 받는 사업자, 리드는 그러한 40% 구간을 받는 사업자들이 모여진 리드 보너스를 받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1대부터 6대까지의 5%를 받는 보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대부터 6대까지 내 조직이 100명이면 어떨까요, 사장님들? 너무 좋죠? 그 커미션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요. 100명이면 한국 평균 한 대리점당 20만 원으로 잡았을 때 2천만 원의 권리소득이 들어옵니다. 100명이면 5%대 구간에 2천만 원이 들어오는데요. 뉴스킨 보상이 너무나 끝내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100명 조직을 만들어 놓고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쉬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뭐냐, 심장이 떨리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15% 구간을 줍니다. 1대 6대까지 5% 구간이 아니고요. BC 구간이라고 PA가 되면 한 대리점당 15%를 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 구간에 내가 조직에 100명을 만들었다. 팀 엘리트가 되고 나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100명을 만들었다. 그럼 얼마의 커미션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사장님들? 6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시간도 아니죠. 더 짧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1대부터 6대까지 5%의 구간은 2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15%의 구간은 100명이었을 때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3배 차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팀 엘리트가 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1대부터 6대까지 팀 엘리트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사장님들? 내가 팀 엘리트가 되는 시간이 만약에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00명이란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러면 팀 엘리트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든 100명의 시간은
과연 10년이 걸릴까요? 아니요. 1년도 만들 수 있고 2년 안에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팀메리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만드는 조직은 너무나 신나고 재밌을 거예요. 저도 15% 구간의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너무나 스스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장님들이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이쯤 되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가 감각적으로 다 익혀졌기 때문에 1대부터 6대까지 만드는 제 기간의 그 많은 시간보다 너무나 재밌게 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EVP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들께서 PA가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PA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5% 구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백만장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얼마나 큰지 사장님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레버러지? 그리고 33페이지 글인데요.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이 뒤에 있는 그림은 34페이지 그림이고 글은 33페이지 글입니다. 뉴스키는 그런데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득의 레버러지만이 아닌 시간의 레버러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진정한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어 있어요. 똑같이 조직이 상승하는데 시간이 점점 없으면 어때요? 사실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업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시간은 시간대로 점점점 늘어나고 조직은 조직대로 늘어나고 뉴스킨에서 커미션이 많아질수록 자유의 시간도 많아진다는 것을 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일이 바깥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백만장자까지 약 뉴스킨 커미션으로 12억을 번 데까지는 10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부터 5배인 60억을 벌 때까지는 8년이란 시간이었고요. 그 60억에 곱하기 이 60억을 추가로 번 기간은 5년이고요. 120억을 추가로 번 기간은 4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버러지예요. 한번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너무 심장 떨리지 않나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가장 쉽게 피해가 되는 법이나 36페이지의 레버러지의 파워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돈과 이런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이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제가 쭉 읽고 추천드릴 책이 있습니다. 먼저 리더가 되어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며 리더십 역시 타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리더십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연마한다면 누구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리더입니다. 더군다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이곳에서는 감사하게도 리더가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리더의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뉴스킨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룹은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추천드릴 책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요, 그냥 씹어 드세요. 그냥 뉴스킨의 성서, 이 랑연북과 같은 동급으로 성서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처음엔 좀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전 시냅스 이분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 부분.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이해가 되고 잠재의식이 그렇게 심장 떨리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이 커지고요. 이 그룹 리더는 눈사람과 같아서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면 눈뭉치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눈뭉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룹 리더인 나입니다. 근데 내가 그룹 리더가 되지 않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룹 리더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룹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자꾸 복제시켜 나간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원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 세월이 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해도 어떤 레벨 이상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 이 뉴스킨 안에서 큰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룹 리더가 되셔야 되고 그룹 리더가 되려면 이 랑연북과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습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42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대리점과 셀 리더와 포인터 리더에 대한 역할들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가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시계를 좀 볼게요. 네. 시스템으로 가시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49페이지 밑에 내가 복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없으나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파트너분들을 교육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지렛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시스템이 사장님을 성공시켜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규 사장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장님들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제가 조금 예시를 드는 거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2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2명의 파트너가 오는데 한 파트너를 후원해야 합니다. 어떤 파트너를 후원하실 건지. 첫 번째 파트너. 첫 번째 파트너는 나갔다 하면 TR라인티를 5개를 팔고 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스, 너무 좋아. 나갔다 하면 막 무조건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다 끊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너무 잘 팔아요. 두 번째 파트너. 바디 바나도 유통을 못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맨날 바디 바나도 유통 못하는데요. 시스템에 맨날 붙어 있어요. 어찌됐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훈련의 과정을 겪지만 맨날 데모하면 매출을 못 일으키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바디바나도 유통을 못하고 대리점이 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힘들어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스템에 앉아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어떤 파트너를 후원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2번이세요? 솔직하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봤더니 어떤 신규 사임이 1번이요 라고 하는데 어떤 파트너는 2명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2명 다 해야죠. 2명 다 하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은 드렸지만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제가 목포에 팀이 있었는데요. 목포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센터도 차려셨었고요. 랠리에 16명, 20명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포에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광주로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배우셨을까요? 안 배우셨을까요? 안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안 배웠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나름대로 하시고 배우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날라갔어요.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제 불찰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진짜 바디바나 유통 못했던 파트너인데요. 단체 사진마다 얼굴이 박혀있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안 빠졌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파트너는 지금 BA가 돼 있어요. 결론은 시스템 안에 내가 정말로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배워나간다면 반드시 레버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산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깔짝깔짝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필요할 때 들어오고 나 개인 일정 있으면 못 가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시스템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결국은 이 시스템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 마더그룹의 스텝 사장님들도요. 결국은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뭔가 시스템이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스텝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정말. 50페이지에 보시면 조규철 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LOI 스쿨 저의 강의 시간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그룹 미팅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세요 라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별표 100개만큼 중요한 이 부분 기억나시죠? 51페이지.
노란 글씨, 노란 밑줄, 최고의 도움이 꾸준한 미팅 참여입니다. 그 미팅이 그룹 미팅, 트레이닝, 필요한 세미나, 드림캠프 무엇이나 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저는 압니다.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지만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사업자보다 처음에는 2,000포인트를 근근히 하더라도 꾸준히 미팅에 참석하여 본인을 지속적으로 단련하고 변화하는 자세를 갖춘 평범한 사업자가 결국은 리더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많이 보이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그 엔드라이브인가? 엔클라우드인가? 거기 다음 클라우드에 과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단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랠리. 근데 10년 동안 그 랠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붙박이 얼굴들은요. 다 BA, SBA 이상으로 성장해 있어요. 정말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내가 당장의 성과적인 걸 보지 마시고요. 결국은 성과는 나게 돼 있어요, 사장님들. 왜냐하면 뉴스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반드시 납니다, 사장님들. 믿으세요. 그런데 내가 성장의 부분에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 옆에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나를 자꾸 알리세요. 여러 시스템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많이 알리세요. 성공이 빨라집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57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는 열심히 참여하지.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 그럼 시스템 열심히 참여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스템에만 있으시라는 또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느 단편적인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 성과는 나지 않고 머리만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 액션과 아는 것과 하는 것의 갭을 줄이는 것이 곧 진정한 성장이고 성과입니다.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겪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성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안에서 또 하나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밑에 문단에 세 번째 줄,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조직을 만들고 확장하는 일이므로 순간의 열정만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속, 반복, 유지해야 하는 일이므로 열정이 식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인더와 탱코어 또는 본인의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트너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왜 이렇게 저 사장님처럼 열정이 솟지 않을까, 열정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정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사장님들. 내가 좀 차분하고 막 크게 외치지 못하고 막 지르는 성격이 못 된다고 해서 열정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열정은요, 식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열정이에요. 막 좋을 때는 막 난리가 나요. 셀방에서도 막 카톡 다다다다다다 막 갑자기 책 후기 막 몇 번씩 올라오고 막 강의 후기 사장님 저 막 할 거예요. 막 전화 오고 그런데 갑자기 이틀 뒤에 조용해져. 이거는 흥분입니다, 여러분. 광분이에요. 그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꾸준한데 작은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탱코어를 내일 할 것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약속 잡고 내일 할 것 체크해 가시면서 그날 하루를 내가 어제 계획한 대로 체크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감정이 노동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계획한 대로 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여기 보시면 61페이지 제가 여기 PPT는 안 만들었는데요. 61페이지에 나름대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충실히 익히고 배우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겪을 수 있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서 불안한 말이 있는데 바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라는 말, 나름대로 사업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여기 컨설턴트 뭐 시스템 운영진에 도전하기는 한번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가셔서 네. 71페이지예요. 주인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뒷부분에 가서도 복제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업자와 없는 사업자의 생각의 차이래요. 한번 이거를 읽어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업자는요. 사무실을 청소할 때도 누군가가 사무실 청소를 할 테니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업자는 내 소비자가 사무실에 방문하면 사무실이 더럽다고 생각할 테니 내가 청소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업자는 내 파트너의 소비자는 파트너가 챙길 테니 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내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고요. 주인의식이 있는 분은 내 파트너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업자는 이번 행사는 진행이 너무 허술했어. 허점만 찾고 있고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행사는 어떻게 더 잘할까? 더 고민하는 사업자로 변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업자는 조금 늦으면 어때? 어쩔 수 없잖아. 10분이면 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고 주인의식이 있는 찔리는 분 계시죠? 주인의식이 있는 사업자는 조금 늦었는데 일찍 온 사람들에게 미안하네. 앞으로 10분 일찍 서두르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누스킨 사업을 할 때 단돈 1,000만 원, 단돈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넣고 시작한 사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센터 청소 한번 봐볼까요? 이 센터를 내가 한번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와 보증금을 넣고 한번 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센터 문을 열자마자 어떤 게 보일까요? 바닥에 있는 먼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미용실 원장님이 있습니다. 스텝이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이 잘 보일까요? 원장님이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이 잘 보일까요? 원장님이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이 더 잘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실걸요? 왜냐면 내 미용실이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져보십시오. 보상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주인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이 곧 이 사업을 이해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크기가 이 사업을 이해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뒤로 가서 복제 부분입니다. 복제 부분에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요. 복제로 갈게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건강한 대리점. 네,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의 목표. 네. 네, 나왔네요. 아이들이 큰일 났네요. 네, 누스킨에서 대리점과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보는 일반 타 대리점들을 비교해 봅시다. 뭐 옷가게가 될지 헤어샵이 되든지 문방구가 되든지 음식점이 되든지요. 먼저 누스킨 대리점은 일반 다른 대리점들과 달리 온라인 무점포 대리점이기 때문에 전혀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대리점으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골 손님이라는 공통의 목표입니다. 옷가게는 옷가게에 와서 주기적으로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헤어샵은 헤어샵에 와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음식점은 음식점에 주기적으로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뉴스킨도 대리점에 와서 주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대리점은 소비자로 인해 돈을 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대리점에 찾아와서 재구매를 하는 단골 손님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리점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리점은 언제부터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 시작하는가? 오픈하기 전부터 단골 손님을 열심히 만드는 대리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대리점들은 오픈 이후에 단골 손님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국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내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내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주요 고객층을 만들고 나서 단골 손님이 많아지면 그때 음식점을 오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음식점을 오픈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은 대리점을 오픈한 이후입니다. 내가 대리점이 되었는데 단골 손님이 없다고 고민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드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경제사분면을 통해서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누스킨을 이해하기 전에 직업의 사분면도 있지만요. 누스킨 안에서도 사분면이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스킨이 아니어도 한번 미용실로 예를 들어볼까요? 미용실에 머리카락 쓰는 알바생을 원장님이 쓴 거예요. 머리카락 쓰는 알바생이 한 달 미용실 매출액을 걱정할까요?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왜 자꾸 커트 손님밖에 안 오는 거야? 패키지를 꽂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할까요? 그 걱정은 누가 할까요?
원장님이 하십니다. 머리카락 쓰는 알바생은 이 사분면에 있고요. 이 S 사분면이 그 원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분면이 그 원장님을 뛰어넘는, 그 원장님을 다스리는 오너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사분면의 오너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헤어 프랜차이즈 뭐가 있죠? 저희 광주에 박승철 헤어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 박승철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오너의 마인드를 머리카락 쓰는 알바생이 한순간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이 백종원의 마인드로 바로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갑니다. 그러려면 이 알바생은 먼저 커피숍을 차려보는 경험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킨 소비자일 때는 매출액을 걱정 안 하죠. 내가 먹고 쓰는 것만 걱정하는 거죠. 얼마를 더 써볼까? 이것도 써보고 싶네. 근데 내가 대리점이 된 이상 우리는 권리소득을 받으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B사분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갈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S사분면을 뛰어넘으세요. 이 S사분면은 단골 고객을 확보해 보세요예요. 근데 당신이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당신의 가게를 따라하고 싶은 파트너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와, 저 가게 진짜 잘 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 가게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가게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저 가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뉴스킨에서도 건강한 대리점이 돼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건강한 대리점이 블럭 8개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지 부위를 뛰어넘어 보세요. 만지 부위를 하려고 매달 목표를 세워보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외치고 해보세요. 그 만지 부위의 허들을 넘어보시면 그 만지 부위를 하기 위해서 안 하던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전화를 돌리게 되고 명단을 적기 시작하고 안 하던 명단에게 전화를 해보고 막 콜드도 해보고 수만 가지 행동들을 해보면서 정말로 이 S4분면에서 내가 뛰어넘어 봐야 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만지 부위를 허들을 넘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EVP가 되실 거예요. 제 말 틀린지 한번 보세요. 만지 부위의 허들을 넘으시면 바로 EVP 되실 겁니다. 그 EVP가 되는 순간 B사분면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 파는 것처럼 느껴져서 S사분면의 포인트가 힘들어서 대부분 그만두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바깥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바깥 세상에 뉴스킨 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꽤 있어요. 많죠. 그분들이 과연 파트너 사장님들이 최소 5명, 10명 정도 있었는데도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죠. 대부분 매출에 허덕거리다가 다 그만두셨을 거예요. 진정한 권리소득을 맛보지 못한 채 그만두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거예요? 실패 사례만 이야기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지부의 허들, 블럭 8개를 반드시 해내보는 거. 그런 허들을 넘어보는 건강한 대리점이 돼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생기고 또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S사분면의 만지 부위의 허들을 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팀 엘리트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을 또 뛰어넘는 과정이거든요. 셀리더의 역량을 여기 안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대리점이 되는 그 과정에 셀리더가 되시는데요.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셀이 건강해야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확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셀리더 되기입니다. 셀리더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한 현장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리더와 시스템과의 협업이 가능하고 직업의식을 갖춘 레비 리더를 의미합니다. 내가 셀리더가 되고 그 파트너가 셀리더가 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복제의 시초이고 동일한 매뉴얼을 통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무수한 셀이 모여 팀이 되고 팀이 모여 그룹을 형성합니다. 셀리더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과정의 첫 관문이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리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당신은 셀리더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셀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업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직업의식입니다.
현장 능력은 셀리더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능력입니다. 고객이나 가망 사업자를 만났을 때 99페이지예요. 나의 사업과 제품을 전달하여 초대와 SV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 사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것은 마이스토리와 CRM, 보상 설명과 SDP, 스폰서와 시스템 협업, 셀미팅 주관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100페이지 보시면 마이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마이스토리가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뉴스킨 사업을 꿈꾸고 수년간 준비하면서 이 사업에 입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0명이 모인 랠리 장소에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이거 내가 찾던 사업이야 라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몇 명이 손 든 줄 아세요? 2명이 손 들었어요. 2명. 그럼 나머지 900명 이상은 아니야 다단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킨은 내 인생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고 이것은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업의 선택 앞에서 인생의 진로 변경을 고민하기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이 사업을 겸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 뉴스킨을 전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거절했잖아요. 나도 몇 번 거절하고 몇 년을 거절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몇 년 기다리셔야죠, 그러면. 그죠? 새로운 일을 선택하여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 자신과 주변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어떤 점에 끌림을 받았는지, 내가 이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현장 능력의 1순위입니다. 나의 인맥을 스폰서가 만나주지 못하기 때문에 첫 만남은 스폰서가 만나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있어?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 것은 나의 역량입니다. 그런 게 첫 번째가 마이스토리예요. 나의 이야기 안에는 과거의 나도 있고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도 있고 내가 반하거나 효과를 본 제품도 있고 비전과 희망을 느낀 보상과 청사진이 되어준 리더들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공감과 호기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마이스토리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회와 아이템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마이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이스토리는 내 과거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사장님들의 과거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상장님들의 과거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관심 있죠. 그러려면 내 인생과 상대방의 마이스토리를 들었을 때 뭔가 공감이 되게끔 아주 간략하고 구미가 당기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과거의 나 어땠는지 그 과거의 나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 점검이 됐고 뉴스킨을 알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됐고 이게 이러한 형태의 소득이래.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알던 이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 마이스토리 안에 현실 점검과 소득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 권리소득을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되게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포인터 리더와 같이 협업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시고 그냥 한번 쑥 읽고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면 또 주저리 하게 됩니다. 반드시 훈련하세요. 훈련하시다 보면 정형화된 마이스토리긴 하지만 내가 몇 번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마이스토리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 사업 괜찮은데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막 여기에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 한번 앉아봐.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종이를 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좀 내려놓으세요. 워워 하시고 초기니까 그럼 궁금하게끔 알아보고 싶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M 같은 경우는 데몬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배우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배우시고 102페이지에 가시면 가장 중요한 건 클로징이죠. 제 파트너 사장님이 클로징을 하는데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양자도 설명 너무 잘해요. 막 다 설명하는데 제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 해놓고 설명해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란 글씨 102페이지 보이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확신을 기반한 저 믿고 사세요.
저 믿고 쓰세요. 지금 결제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등의 정확한 클로징 멘트가 필요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확신에 의존하고 싶고 믿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결심과 행동을 유발하는 클로징 멘트를 반드시 장착하십시오. 못하시겠다면 그냥 입으로라도 따라 해보세요. 제가 파트너 사람한테 제 눈 보고 똑같이 따라하세요 라고 제가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이걸 잘했을까요? 저 진짜 못 팔았고요. 김정선 사장님께서 여수센터에서 트레이닝 해주실 때 사장님들 파는 게 쉬울까요? 파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파트너 후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에 파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잘 팔았으면 팔기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김정선 사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 주셨냐면 사장님 파는 건 쉬워요. 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그 뒤에 많은 그런 게 내포가 돼 있나요? 파는 건 쉬워요, 사장님들. 여러분, 이 제품의 클로징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업의 클로징을 뛰어넘으셔야 되거든요. 제품의 클로징이 뛰어넘어가야 그 다음에 팔아도 파트너가 안 생겨서 고민되는 시작점이 와요. 그럼 그때 왜 저는 제품이 나가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 생길까요? 라는 고민이 그때 나와요. 그럼 그때 사업에 대한 클로징을 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뛰어넘으셔야 할 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뛰어넘으실 거냐 아니면 늘어지게 뛰어넘을 거냐 그게 결과의 차이입니다. 기왕 하실 거면 내가 지금 당장 닥친 허들을 빨리빨리 뛰어넘으세요. 그거를 빨리빨리 뛰어넘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상 설명과 STP는 사업자의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의 직무이고 상대방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맨 위에 입소문을 내고 사업에 입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품이 좋아서 저 사람은 사업을 안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제품만 전달하는 것은 좋은 사업자를 발굴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제품 살 것 같아. 이 사람은 사업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품을 사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한테 이분은 사업에 관심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건물도 갖고 계시고 이제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보니 오히려 그분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사업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모를 할 때든 그리고 마이스토리를 할 때든 보상을 풀 때든 사장님의 생각을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싹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판단 내려놓으세요. 겉모습 보지 마시고 이 상대방이 하는 눈빛과 행동과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의외로 예상 밖의 명단에서 소비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보상에 대해 숙지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업 기회를 전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효과적인 마이스토리와 데몬스트레이션 보상 안내가 톱니바퀴 돌듯 하나로 유연하게 전달된다면 같은 시간과 노력을 쓰더라도 나는 소비자 한 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수십 명의 소비자를 만들 파트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데몬하고 오세요 하면 딱 데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제품 실험만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마술도 아니고 마술쇼. 그게 아니라 여기서 톱니바퀴 돌듯 하나로 유연하게 전달된다고 했죠. 데몬 하나를 설명하더라도요. 바디바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이 안에는 회사의 이념, 신념과 권리소득과 재구매와 이러한 철학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데몬 할 때 무조건 사업이거든요. 바디바 실험 보여주고 나서 어떠세요? 이러한 제품력이면 소비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16만 원짜리 시슬리 비누 쓰시겠어요? 만 원짜리 쓰시겠어요? 사업 빼고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만 원짜리죠. 저도 이래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본다면 그들도 16만 원짜리를 선택할까요? 만 원짜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만 원이죠. 그러면 그 만 원짜리 비누를 매달 쓸까요? 매달 쓰겠죠. 그 고객이 10명이면 어떨까요? 100명이면 어떨까요? 그 고객 100명이 나로부터 매달 일어나는 매출액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한 로얄티를 저는 매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이 들어가죠. 데몬을 하더라도 톱니바퀴처럼 사업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입니다. 반드시 그냥 어떤 이렇게 단락단락 하나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폰서와 시스템 협업입니다.
셀리더의 역량 중 강조되는 또 하나의 능력은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뉴스킨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협업 능력. 벨로시티가 도입되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게 협업이죠. 10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인 시스템에 충실하고 계시다면 스폰서와의 미팅의 소통이 활발할 것입니다.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소통하고 연결할 도움을 요청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오늘도 그룹장님한테 요청드려서 오늘 그룹장님 셀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장님 댁에 다녀온 팀이 있고 그 팀을 애프터한 그 카톡방을 캡처해서 그룹장님께 연결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중간에서 연결자 하고 있거든요. 포인터 리더라고 해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연결받고 후원받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킨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연결자. 그리고 중간에 그룹 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스템과 얼마나 협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시스템과 협업하려면 먼저 내가 주도적인 자세로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배우는 다양한 비즈니스 전개 방법, 시스템을 통해 형성해 나가는 팀원들과 관계, 내가 받는 영향력, 내가 주는 영향력 모든 것이 나의 사업과 사업 성장과 연결됩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가망사업자, 소비자들에게 더 큰 뉴스킨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본 뉴스킨은 그저 내가 전달한 나의 뉴스킨일 뿐입니다. 크고 다양한 사업을 보여주고 비전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은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105페이지 맨 위에 각각의 시스템을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의 가망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시스템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확장할 것인지 늘 고민하는 것,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시스템 협업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파트너를 키울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딱 나만큼만 커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 같은 파트너만 많았으면 좋겠나요, 조직에? 아니요. 저는 파트너 사람들한테 항상 이러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해 주시라고. 저보다 더 빨리 백만장자가 돼주세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큰 것을 보는 리더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져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비사분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다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더 큰 리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더 큰 생각을 가진 시스템 안에 그들을 담아내려고 나는 중간에 연결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조금 파트너가 생긴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파트너가 한 두세 명 정도 생기잖아요? 내가 다 끼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딱 그만큼만 크고요. 결국은 그 파트너가 풀이 죽어서 떠날 확률이 높아요. 절대 내가 끼고 있지 마세요. 항상 연결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스폰서님은 너무 서운하게 한다. 서운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옆에도 눈이 달려있고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게 부모입니다. 스폰서이고. 근데 내 파트너가 형제 라인에게 더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 라인에게 미리 소통하고 협업을 요청하고 스폰서에게 협업을 요청해서 그 스폰서의 말을 듣고 내 파트너가 움직이기를 바라게끔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셀리 미팅 주간. 셀 미팅이란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단위를 미팅을 의미합니다. 나의 파트너, 가망사업자, 소비자 한 명이라도 함께하는 미팅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사업, 제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것, 생각을 공유하는 것 등 모두 셀 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 리더라면 셀 미팅을 주관하고 리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장님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이걸로 끝나는 미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할까? 누구에게 연결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항상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확장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협업 능력 10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현장 능력에 이어 셀 리더로서 키워야 할 두 번째 역량은 협업입니다. 리더와의 협업, 파트너와의 협업,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직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리더의 파트너임과 동시에 내 파트너의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나의 리더와 파트너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알고 실행하는 것이 협업의 시작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는 그냥 리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내가 스폰서를 먼저 팔로우 했을 때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것이지 나도 스킨 사업 할 거야. 나는 리더야.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팔로우가 되시고 팔로워 복제와 협업은 무조건 팔로워입니다. 팔로우를 하시고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리더로 서게 되는 거지. 내가 먼저 리더라고 해서 리더 그 꼰대지 않을까요? 꼰대지 리더 되려면 팔로우가 먼저 되라. 포인터 리더의 생각과 관점을 복제하자. 106페이지 중간에 리더와의 협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리더의 생각과 관점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리더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안내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함께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세요. 포인터 리더는 내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보고 방향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의 생각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셀리더 때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셀리더일 때부터 포인터 리더 사장님이 어떻게 내 파트너나 소비자를 중간중간 안내하시는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후원받지 마시고요. 의식하면서 후원받아 보세요. 그러면 빨리 단축시킬 수 있어요. 사장님의 성과를. 포인터 리더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렇게 하시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중에 나도 결국은 포인터 리더가 되면 이런 부분일 때는 이렇게 해봐야겠네? 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세요. 인지만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게 생각나실 거예요. 리더에 대한 적극적인 티업. 파트너 가망 사업자에게 리더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티업을 얼마나 하는가. 협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것, 함께하는 시간들, 그것들을 통해 내가 얻고 있는 이로움 등을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게 표현하는 것이 적극적인 티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력있고 인품이 좋고 사고가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합니다. 호일러의 법칙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끌림 있는 티업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다면 비즈니스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숙제 두 번째. 제가 강의를 한 편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강의냐면 정종아 사장님의 티업의 강의입니다. 그 티업의 강의를 꼭 들으시고 스폰서님을 티업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포인터 리더 사장님께 점검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하는 티업 제발 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울리는 티업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티업할 때 누가 마사지 해주러 온대 한번 와봐. 막 이런 식으로 티업하지 마시고요, 제발.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일부러 티업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티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와 같은 눈높이로 경청하고 중심 잡고 요청하기. 107페이지. 나와 파트너는 비즈니스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사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기초사업자의 경우 여러 순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셀리더로서 파트너의 어려움을 같은 눈높이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애정 어린 경청을 해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소리 달라지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나도 경험이 적은 스폰서라면 나옵니다. 어려움에 동요되거나 감정적 몰입이 되어 함께 다운되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중심을 잡고 경험이 많은 리더에게 궁극적인 방향을 위한 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정신의 무게중심이 파트너가 아닌 리더를 향해 있다면 어려움에 봉착한 어떤 순간에도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짜 애정은 그 사람이 잘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초기 파트너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부정에 부딪힙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건 부정도 아닌데 부정으로 생각하죠. 그분들이. 애기니까 마음이 여리시죠. 근데 그것들을 혹은 뭐 다양한 남편의 반대가 될 듯 뭐 다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셀리더 위치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런 걸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군요.
지혜로운 파트너의 예시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하세요. 지혜로운 파트너가 되시려면, 아, 이런 상황에 겪으셨군요. 아, 이런 생각을 드셨군요. 아, 그랬구나. 그랬겠다. 공감은 해주세요. 공감 무조건 해줘야죠. 애정인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치만, 아, 이런 부분을 우리 포인트 리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때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포인트 리더인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아,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뉴스킨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진짜 해답을 찾아주실 거예요. 진짜 물어보게요. 하면서 직접 물어보시게끔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혜롭지 못한 파트너는 어떻게 하냐? 파트너의 이런 부정적인 사례나 이런 상황을 다 들어줘요. 공감해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인 줄 알고. 물론 맞지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잘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고. 잘 대해주는 스폰서가 좋으세요, 여러분? 잘 되게끔 해주는 스폰서가 좋으세요. 잘 되게끔 해주는 스폰서야 됩니다. 결과를 내주는 스폰서. 근데 지혜롭지 못한 파트너는 파트너의 상황을 다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요. 결국은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포인트 리더인 스폰서에게 상황이 이렇대요, 스폰서님. 끝. 아이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시대요. 어쩔 거예요? 핵노답. 제가 여기다 핵노답이다 적어놨어요. 핵노답. 대안을 줄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내가 포인터 리더로서 제가 직접 들었다면 이걸 알려줄 텐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시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조직을 이끌고 싶다면 사업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있다. 그 부분을 포인터 리더에게 중간에 계속 연결하려고 하세요. 제발 상황을 대변하지 마세요. 파트너의 상황을 대변하지 않게 나오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어떤 파트너가 시스템 참여에 적극성이 현저히 낮다면 리더는 우려되는 마음으로 그 파트너의 스폰서에게 이유를 물을 것이고 개선 방안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파트너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분이 잘 참여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중에 무엇이 비즈니스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무작정 파트너, 가망사업자, 소비자의 상황을 대변하기보다는 리더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되신다면 보다 빠른 비즈니스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파트너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있지 마시고 그 얘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포인터 리더와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파트너는 정말 비즈니스 성과를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파트너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파트너의 객관성은요. 개인 시스템, 파란 글씨에 보시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 마음이 현실이 되려면 파트너가 현재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룹 시스템이 완벽하여도 반드시 개인이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시스템이고 탱코어입니다. 그리고 명단, 라인방, 여기 110페이지에 나와요. 셀 미팅 밀착하기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리더와 함께 다음 111페이지에 리더와 함께 다음 스텝 리딩 파란 글씨 보시면 누구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도 더 큰 관심과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 가치를 느끼고 사업에 입문한 기초사업자 역시 더 적극적인 태도로 태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 존재합니다. 리더와 파트너와 면밀하게 소통하여 골드 타임을 이끌어내고 다음 스텝을 안내하는 촘촘한 리딩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뒤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직업의식이 나오거든요. 직업의식에서 한번 다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9시네요. 이 부분을 제가 끝나고 할까요?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네. 5분 네, 뒤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부터 저희 9시 5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이에요, 사장님들. 그래서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혹시 식사 못 하신 사장님 자세와 카메라가 온으로 켜져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집중 모드로 저희 다시 한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사장님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달려보시게요.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직업의식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셀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중 세 번째는 바로 직업의식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을 대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행동이 있죠. 또한 자본을 들여 가게를 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게의 매출이 오르고 단골이 생길지 경험이 없더라도 성인이라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주인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귀하게 대우한다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재방문을 했을 때 가게 문이 닫혀 있거나 사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여러 번 있다면 아무리 예쁜 옷을 팔더라도 사장님 친절하더라도 그 옷가게를 지속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크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E와 S4분 면에서의 일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지켜야 할 상식적인 태도가 오롯이 내가 주인인 B사분면의 영역에서 망각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제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해고할 수 없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자유로운 사업이라고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나요? 이 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혹은 내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주도적인 직업의식을 스스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의식을 가진 사업자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미팅 한참 할 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전업을 하겠다고 이제 파트너가 왔어요. 근데 그렇게 직장에 다닐 때는 막 지각하면 난리 날 것처럼 막 무조건 출근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스킨 전업을 하니까 갑자기 늦잠을 자기 시작을 하고 지각을 하고 막 이게 너무 왕왕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들 직장이라면 과연 지각을 할까요? 직장 상사 때문이라도 못하겠죠. 그게 제가 파트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은 사장님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전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하는 행동보다 못하고 있다면 사장님들은 아직 노예 근성을 못 벗으신 겁니다. 빨리 그 노예 근성을 벗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상사 때문에, 누구한테 혼날까봐 하는 내가 눈치를 보는 그 행동들은 노예 근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1시간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큰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 사업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만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000만 원이라도 만약에 보증을 걸고 한다면 아마 그만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업을 조금 해볼까? 일주일만 공부해놓고 나 이 사업 못하겠다. 그만둔 것도 그것도 그만두게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아무나 그만둔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만둔다는 거예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누스킨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뉴스킨의 성장 곡선이에요, 사장님. 뉴스킨은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룹을 키우는 10가지 원칙을 실행만 하고 있다면 뉴스킨의 성장은 이렇게 무조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사장님들? 너무 탄탄대로죠, 뉴스킨이. 뉴스킨 성장 너무 탄탄대로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만 된다면 무조건이지. 그런데 제가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그래프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갑자기 티알라인티를 사겠대. 갑자기 반품하겠대. 사업을 알아보겠대. 갑자기 사업을 못 알아보겠대.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굴곡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인드가 겹치고 그렇게 막 굴곡들을 지나면서 결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한 굴곡들은 더 있지 않나요? 우리는 코로나 타격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다른 자영업들은 코로나 타격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뉴스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행동. 이러한 것들을 굴곡들을 그냥 직업의식을 갖는다면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해 나갔을 때 누스킨의 성장 곡선은 멀리서 보니까 결국은 성장하더라.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탄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굴곡 없이 아무런 역경 없이 이뤄낸 성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러한 역경은 다 있습니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뉴스킨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막 다리 밑에서 뛰어내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십억의 빚을 한꺼번에 지고 막 온 가족이 막 빨간 딱지가 붙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뉴스킨이. 그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PA로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PA로 가지시고, 목표는 PA다. 113페이지 넘어가서 114페이지로 가시면 114페이지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스폰서의 사업인가 내 사업인가. 스폰서의 사업 안에 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스폰서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은 아닙니다. 출발은 나 자신이며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가 얼마나 확장되는가. 이것이 성공의 핵심이죠. 스폰서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사람이지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것만으로도 스폰서는 역할과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스폰서를 위해서 사업에 입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많은 리더들의 스폰서가 애초에 지방이나 해외 등 원거리에 계시거나 은퇴한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의식 두 번째, 내 사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과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실력은 늘고 조직은 성공합니다. 있어야 최고의 스폰서링은 그래서 6PA다. 6파가 되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스폰서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6PA가 되는 겁니다. 6PA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6PA를 하는 과정에 역량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6PA를 할 수 있다는 건 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내신 거예요. 스폰서로서 단 한 명의 파트너라도 있다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스폰서링은 그것은 바로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밀착하고 그에게 경청하고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책임감이 발현듯 자칫 관리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6PA가 아니라면, 6파가 아니라면 나는 내 사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6파가 되기 위해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파트너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치우쳐 자신의 레그를 형성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파트너들에게 비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등을 보이고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스폰서의 모습이 가장 큰 관리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파트너들에게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현장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추고 직업의식이 있는 셀리더라면 6파를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년 목표가 15% 세레그를 더 구축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기존의 조직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이 조직을 살리려면 신규 사장님들의 내가 활동하고 있는 1대, 2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장님들은 내 스폰서도 저렇게 뛰고 리크루팅 하니까 되네. 그럼 나도 빨리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1대 조직이 6레그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최대한 내 1대 6레그를 조직을 구축하시려고 노력하세요. 2대, 3대, 4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 리더와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2대, 3대, 4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들. 무조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터 리더, 시스템에 올인되어 있는 결과를 낸 비즈니스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협업하십시오. 뎁스는 포인터 리더가 만들어주시는 거고 나는 1대 6명 신규를 찾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6페이지 밑에 셀 미팅의 본질과 나의 역할은 생각과 정신의 일치한 통한 레그 형성, 1에서 2로 이동, 변화를 통한 레그 형성, 중심 시스템으로 안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 미팅의 종류 이런 것들도 한번 그룹마다 다르는데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셀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셀 미팅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제가 읽어볼게요. 신규 사업자와의 셀 미팅. 사업을 점검하고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19페이지 맨 밑에요. 종속 관계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지만 각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초기 사업자로서 현재 진행하는 일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풍부한 경험과 애정을 갖고 있는 선배나 스승 같은 스폰서의 충고와 안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멘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진행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현실적 비즈니스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주업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모든 정보와 안내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 또는 포인터 리더에게 받으세요. 이상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스폰서링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가지 마시고 결국은 여기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오세요, 사장님들. 아시겠죠? 결국은 뉴스킨 안에 조직의 문화 안에서 성과를 이뤄낸 비즈니스 스폰서가 사장님들의 성공을 가장 크게 도울 수 있고 사장님들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들입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들은요.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뉴스킨의 보상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뢰라는 바탕의 마음을 가지시고 비즈니스 스폰서님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와의 셀 미팅, 진실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미팅에 임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단 배우는 자세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의 결과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의 파트너가 생기어도 정기적으로 리더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십시오. 저는 그룹장님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룹장님을 뵈러 가거나 그룹장님은 사장님 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장님이 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지하게 안 됩니다. 그룹장님.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을 그룹장님이 넓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혹시나 뭔가 딴 길로 새고 있거나 넓게 바라보셨을 때 제가 어디 흐트러지고 있으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을 떤다 싶으면 뺨을 때려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뺨을 때려주세요, 그룹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121페이지에 그 스폰서님을 만날 때 꼭 이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십시오. 그냥 만나지 마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되는 일의 점검, 다음 주일, 다음 달 이런 체크리스트를 꼭 가져가셔서 먼저 해보시고 스폰서님께 미팅하십시오. 그리고 애프터 미팅도 꼭 읽어보시고요. 스폰서 팔로워 122페이지에 리더의 제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리더가 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내가 사업자로서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과정 중에 많은 순간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쭉쭉쭉 읽어보시고 밑에 딸라 123페이지 중간에 파란 글씨 변화를 위한 리더의 제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리더의 제언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비즈니스 스쿨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한 청년이 그 기요사키한테 나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저 뭐부터 하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덥수룩한 콧셈부터 한번 깎아오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길렀던 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 분의 입장에서 진짜 그 코스염 때문에 그럴까요? 코스염을 깎으면 성공할 이런 기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변화 의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사장님 한번 요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제가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스폰서님도 마찬가지. 저희 그룹장님도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툭 던지듯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럼 생각하다 보면 그걸 저는 이제 캐치하죠. 근데 그거를 캐치하고 바로 변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백지 상태인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리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파트너, 행동하는 파트너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막 그래서 막 갖다 붙이죠. 이것도 한번 해봐 사장님.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내가 리더의 제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돼 있지 않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세요.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과 뉴스키는 너무나 다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했던 스타일대로 뉴스킨 하려고 하신다면 성과가 안 나실 거예요. 더디게 나실 겁니다. 다 버리시고 빡빡 씻으세요, 머리를. 뇌를 빡빡 씻고 포인터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21살의 뉴스킨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 게 뭐 채운 게 없잖아요. 전직이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첫 직장인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받아들였어요. 백지 상태.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백지 상태. 근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알 수 있지만 무조건 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배우신다면 빠른 결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그룹 팔로워, 시스템 팔로워, 한방향 정렬 이런 부분 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광속 레그 형성이 나옵니다. 226페이지. 광속 레그 형성 너무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너무 하고 싶죠. 127페이지. 핵심은 가장 두려움이 없을 때. 맨 밑에 달라 기초 사업자가 가장 두려움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무언가 두렵다는 건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양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약간만 알고 있는 상태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나머지가 무슨 일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움이 없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명단을 받고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누적하면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가며 사업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다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명연 반응 케어하는 방법은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고객이 명연이 났을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래요. 환불하는 방법은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고객이 환불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까먹고요.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앉아가지고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파트너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스폰서님한테 배운 게 너무 없다. 너무 서운하다. A부터 Z까지 좀 플랜을 알려달라. 아니 뭘 알려줘. 뉴스킨 비전 다 보셨잖아요, 사장님. 제가 뭘 알려줄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시스템 일단 들어오시고 같이 배워 나가시게요. 명단 연결만 시켜주세요, 사장님. 제가 그랬거든요. 연결만 시켜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랬거든요. 트레이닝보다 중요한 건 레그 형성입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돼야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울 수 있는 마음 자세부터 행동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앉아가지고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정확히 안내하고 엄두가 안 내는 액션을 재현하세요. 빠른 레그 형성이 나를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로 가서 이렇게 그 3자 미팅하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꼭 읽어보시고요. 133페이지에 탱코를 하고 있나요? 숫자 매니지먼트 너무 중요합니다. 독서하기, 강의 듣기, 제품 애용, 시스템 참석, 데몬스트레이션, 사업 설명과 초대, 컨택과 신뢰 쌓기, SNS, 운동, 스폰서의 소통 이거 매일매일 그날그날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진짜 부정이 틈탈이 시간이 없어요. 잡생각할 틈이 없어요, 사장님들. 이렇게만 살아보시고 이렇게 제발 3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한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GV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협업을 대하는 자세 134페이지 협업의 타이밍은 스폰서가 결정합니다. 그 위에 파란 글씨 최소한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스폰서를 만나볼 의향이 있게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협업을 도모하는 나의 역할이고 최소한의 할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폰서님 이분 좀 만나주세요. 다짜고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분이 부정을 심지어 가지고 있어. 부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해결해 달래. 물론 해결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진짜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신이 없네 정도까지는 본인의 역량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협업의 타이밍은 스폰서가 정하는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은 스폰서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때의 판단을 따르세요. 시기에 적절하게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셔서 리더의 현장 동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꼭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여기 4장 보시면 4부에 포인터 리더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 리더는요. 일단 EVP가 되세요, 사장님들. EVP가 되시면 포인터 리더 교육을 조규철 사장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조만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시는데 그 포인터 리더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아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가 넓은 숲을 보실 수 있는 관점을 가지신 리더가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포인트 리더 미팅을 통해서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서 많이 관점 이동이 됐고 넓게 바라보는 제가 성장했거든요.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5부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것은요,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한 부분이 스폰서의 관계가 문제인지, 형제 라인의 관계가 문제인지, 파트너의 관계가 문제인지, 이 부분을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스스로 깨우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하나 짚어드리면 나와의 관계,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상.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랑연북을 마무리하면 좀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랑연북을 마무리하면 먼저 그동안 랑연북이 나오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4권의 뉴스킨 사업교과서 랑연북을 끝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둑을 배울 때 바둑의 정석이란 책을 다 마스터한 후 그 교과서는 덮어놓습니다. 이후 실전을 하며 바둑의 실력이 늘지 않고 뭔가 혼란을 겪을 때 프로 기사들은 교과서를 다시 펴보지요. 이렇듯 비즈니스도 실전에서 여러 장애와 난관에 봉착될 것입니다. 앞길이 안개 같을 때, 뭔가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 핀업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성과가 날 것인가 고민할 때, 이렇게 4권의 책을 다시 펴게 될 일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성장에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의 장애물은 사실 장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공의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듯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필수 관문이자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극복하면 귀한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될 테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뒤로 또 넘어가 보시면 심지어 저 역시 앞이 안개길 같을 때 사업의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레 펼치는 책이 바로 이 랑연북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아 외로울 때,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해저드에 빠진 듯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이 책이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다시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어느 귀절 어떤 내용에서든 여러분은 그 늪에서 빠져나와 한동안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본 랑연북은 그러한 사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귀하가 매년 필자와 함께 회사 여행지에서 같이 여행하며 즐기는 상상을 해봅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긴 삶의 중요한 순간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단 2사람이 시작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큰 레버러지 효과를 일어나 수많은 포인트 리더가 탄생했고 그 포인트 리더에 의해 크고 작은 조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귀하의 포도송이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2년이 되었으니 삶의 긴 시간 같은 방향을 보며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같이 갑시다. 랑연라인 대표 조규철 사장님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탑리더 미팅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참석했는데요. 조규철 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감동이에요. 조규철 사님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뉴스킨 현업에서 같이 파트너 사장님들과 숨 쉬고 이 공간 안에서 현직에 계셔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규철 사님께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해야 할 본분을 그냥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본질상 커미션에 제한을 두거나 나 이만큼이면 만족한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이제 들어온 파트너 사장님은 돈 벌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에서 내 조직의 이 커미션이 이 업의 본질상 커미션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일이래요. 지금 벌고 있는 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 커미션을 올라가야지 지금 50만 원 버는 파트너가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500만 원을 벌 수 있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 좀 내 곳간 좀 더 채우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20몇 대, 30몇 대 파트너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파트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에 지금까지 계셔주시는 이리더 사장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도 이제 30대니까 40대, 50대, 60대까지 뉴스킨 안에서 평생 있어야지.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그때 미친 듯이 도와줘요. 지금 그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때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레버러지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팀 엘리트가 되면 15% 구간이 나와요. 그때 100만 장자가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100만 장자가 사장님들께서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직 안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협업으로 시스템 안에서 제발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서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랑연북을 끝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성장하신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성현 사장님 강의 너무 집중하고 저희가 보느냐고 혼을 쏙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끝으로 저희 이제 스피커 두 분이 계시죠, 사장님? 최성경 강사님. 네네네. 아, 제가 진행하는 건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먼저, 이제 막 6개월 차가 안 됐나요? 6개월 차가 아직 안 된 햇병아리 이두스킨 사업자입니다. 네. 서정음 사장님, 오늘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한번 스피치 발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정음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강민경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최성결 박명섭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레버리지 LOI 스쿨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이제 같이 리더 스폰서, 그러니까 최성결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후원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 시스템의 중요성. 시스템 항상 들어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 레버리지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태 제가 해왔던 행동들이 많이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나, 혼자 좀 알아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협업의 중요성이랑 그런 거를 많이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협업해주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신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스템을 전혀 모르세요. 근데 오프라인 시스템이 이제 조금 재개가 되면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게 또 다르실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받는 그 기운이 있거든요. 형제라는 사장님들한테 배우는 기운. 정말 온라인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중심에 계셔주시면 사장님 반드시 큰 성과가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이제 포인터 리더의 반열에 오르고 계시는 우리 김수정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또 어떤 관점에서 또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수정입니다. 랑연북은 1권부터 4권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고민이 됐을 때 꿈이 명확하지 않을 땐 1권을 보고 그리고 소비자 구축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했을 땐 2권을 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현재 많이 보고 들춰보는 게 3권이랑 4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레버러지 책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스폰서 사장님이 그동안 팀 안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책으로 정리가 쭉 되고 오늘 또 이렇게 꼭꼭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막연하게 팀 엘리트가 돼야지, 막연하게 백만장자가 돼야지라는 꿈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오늘 팀 엘리트가 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15% 라인을 스폰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이게 현실로 제가 받고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직접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거를 복제하고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매니지먼트를
잊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저는 또 좀 많이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었고, 그리고 내가 먼저 팔로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조직의 리더가 어느새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게 저한테 조금 많이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포인트 리더 사장님이 느끼는 부분은 또 정말 농익은 애프터네요. 충분히 팔로우 해주고 계십니다,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장님, 내년 목표가 팀헬트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15%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사장님들 꼭 팀헬리트 되세요, 진짜. 저는 이제 15% 구축하고 있는데요. 정지현 사장님은 15%가 더 많으시잖아요. 저희 팀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심장이 떨렸거든요. 근데 저도 15%를 내년에 새 레그를 더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도 백만장자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우리 팀헬리트를 위해서 같이 목표를 향해서 뛰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